성숙해지더만 확 쫄더만 167억에 산 거 자료 보여주니까 확 쫄아버려. 남자들 딱 남자들 표정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은석입니다. 제목을 안 정했어요. 그냥 뭘 할지 잘 몰라가지고 아마 질문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뭘 원하시는지 연령대가 어떻게 올지도 뭐 좀 가늠이 안 되고 제가 세미나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월 달인가에 한번 하고요. 세미나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저희 좀 컨설팅도 저희는 많이 하는데 일단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컨설팅도 여러분들 해드리기는 하지만은 자체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좀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나가는 현장은 극히 일부인 겁니다. 일부고 저 팔 뭐 다 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오토바이 타고 엄청 돌아다닙니다. 저희는 저희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엄청 돌아다니고 일하면서 노는 거를 제 생활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 놀면서 일해요. 예, 예, 돌아다니면서 바이크 타면서 재밌게 놀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현장에서 아마 느끼는 건 저희 회사가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차랑 바이크랑 1년에 타는 키로수 합하면 한 4만 킬로가 넘어요. 일단은. 예, 그래서 한 6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참 한번 와닿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 약간 나라 자체가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나라 자체의 어떤 민족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애국가도 슬프지 않아요? 애국가 슬프죠. 뭐 금메달 따면은 금메달 따면 다 울고 애국가 더 슬프게 만들어. 막 미국은 되게 흥겹잖아요. 막 빰빠밤빠 막 춤추는데 우리나라는 다 울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갈 때 또 뭐 하지 마라 이런 교육. 너 친구들이랑 떠들면 안 돼. 이런 교육들 뭐 하면 안 돼. 이런 교육들 뭐 침략도 많이 받은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야, 세상 이걸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이 찍을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 예, 예. 까먹잖아요. 약간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좀 많은 나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지 말아라 하면은 되게 정의로운 사람 같고, 왜냐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부모님은 나를 항상 걱정해주고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지 말라고 하면은 마치 나의 부모님처럼 나를 굉장히 걱정해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뭐를 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사기당한 걸 많이 생각하죠. 그래갖고 뭐 하라 그러면은 어떤 되게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부터 좀 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 뭐 산 다음에 부자 된 사람은 봤는데 뭐 안 사서 부자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 뭐 예전에 한 30년 전에 뭐 음마아파트 처음 분양할 때쯤에 공무원 월급이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여태까지 연봉을 지금까지 싹 다 합계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먹고 썼는데 여러분들의 재산은 아마 지금까지 모은 받은 연봉 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버는 것보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한 재테크들 살라고 한 재테크 살라고 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야지만이 부자가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있는데 하락론자가 더 큰 상승론자예요. 지한테는. 왜 떨어지라 그러겠어요? 지가 안 살라고 떨어지라 그러겠어요? 지가 살라고 떨어지라고 하는 지가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그죠? 더 떨어지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시기도 이름 못 밝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은 10몇 년 만에 집을 샀다니까요, 걔가. 샀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하는 말이 과도한 대출을 안지 말고 사람 이렇게 하고 앉아 있더라고 또.
예, 여하튼 간에 집을 샀나 못 샀나에 가장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문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기심이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지가 왜 그때 가면 사면은 지는 오르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금액이 딱 다 떨어져 가지고 정체돼 있는 시기에 자기는 사겠다 그 뜻은 아니죠. 자기가 다 떨어졌을 때 사면 지도 올라야 된다라는 이기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들이 그게 정의로움인지 이기심인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구별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거의 이기심부터 발동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뭐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빵집 주인의 자비심입니까? 이기심입니까? 빵집 주인의 이기심이죠. 우리가 아침에 편안하게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모든 행위는 본인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쪽에 서 있는가인데 좀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마른 사람이고요.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뚱뚱하신 분이 추운 척 해봤자 예, 다 보이니까 억지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장이 이제 이기심인지 정의로움인지를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공짜로 세미나를 하지? 김재동처럼 돈 안 받고. 예, 저희 회사는 부동산 토탈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 자체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19년, 18년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거나 또 시간이 나면 해드리겠지만은 중개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보증금 500에 40만 원짜리 사무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해서 좀 뭐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테크도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리오시티가 그 처음에 입주를 할 때 잘 안 눌러지네요. 입주를 할 때 그냥 걱정들만 했어요. 걱정들만 하고 어떤 걱정들을 했냐면은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는 온통 언론에서 몰아가는 것은 그냥 많은 입주량에 의해서 주변 가격에 대한 폭락 이런 것들만 많이 기사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언론에서 말을 하는 대로밖에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저기가 철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의 현재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입주를 해서 아파트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저희 회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5,000세대를 허물고 9,500세대로 늘어나는 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해 있는 건물이 저희 회사가 2017년도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땅은 802제곱미터로 253평 정도 되는데 이 신라명가라고 송파에 사시는 분은 좀 알아요. 신라명가가 들어있는 그 유명한 빵집이 들어있는 건물을 저희 회사가 매입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광양교회라는 게 들어있고요. 120억에 현재 어떤 부동산에서 올려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10억이면 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110억이면 팔 마음은 있는데 어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120억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건물 외관은 이 위치는 이거이고 120억으로 이렇게 올려놔 있고요. 건물 외관은 광양교회가 들어있고 신라명가가 들어있고 건물은 이겁니다. 이게 저희 회사가 2017년도 7월 10일 날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은 6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세종국토개발 단독 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 회사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고 67억에 매입을 한 땅이 불과 2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은 세전 수익률은 거의 300%가 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갑자기 엄숙해지네요. 쫄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 저도 500에 40만 원짜리 부동산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하안동 9단지에서 전세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제 업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업이다 보니까는 업무에서도 돈을 벌고 재테크가 주 업이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없이 시작을 했어도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참 힘들고 그럴 때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왜 낳으셨냐고. 나 그렇게 키울 거면 100명도 낳겠다고. 예, 그런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많이 힘이 돼가지고 오히려 사는데 제가 훨씬 더 어떤 자생력이 커지면서 좀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런 재테크도 하고 있고 이런 현장을 보는 시각이 조금 남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시면은 좀 제가 좀 특이하다, 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생각이 왜 삐뚤지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니까는 다르다는 것을 삐뚤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 삐뚤입니까 내가? 생긴 건 딱 그렇게 생겼죠. 네, 여하튼간에 저희 회사 재테크 실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은행에 있어서는 돈을 보관해 주는 거를 저희는 명확하게 그렇게 저희 회사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은행은 절대로 돈을 불려주는 곳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잔고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특별하게 사업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완전히 어떤 매물이 저희한테 와닿지 않았을 때 빼고는 거의 통장엔 돈이 없습니다. 통장은 그냥 그 매물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쏘기 위한 지금 실을 당기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관해 주는 곳이지 불려주는 곳이 아니다. 적금을 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요. 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죠? 막 목 늘어난 거 있고, 목 안 늘어나셨죠? 예? 그래,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데 막상 적금을 깬 상태에서는 그럼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 그리고 적금을 들었을 때랑 적금을 깬 상태랑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똑같아. 더 발전된 게 없어. 왜 그런지 한번 여실히 보여드릴게요. 자, 은행에 적금을 들어도 부자가 못 되는 이유. 이게 지금 싸게 나온 거예요. 싸게 나온 건데 이게 옥션에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옥션. 그러니까 신라면이 얼마인지를 봤어요. 신라면이 나온 지가 33년이 됐습니다. 33년이 됐고, 그러니까 670원 하는 건데 깎아서 560원이래요. 그래서 싼 거를 캡처를 했어요. 560원. 신라면이 560원인데 신라면이 33년 전에 나왔을 때 120원이었어요. 120원. 그때 안성탕면이 아마 11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10원 때문에 맨날 안성탕면을 사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제가 신라면 좀 사라. 이제 그래갖고 이제 120원인데 이건 어디서 캡처를 한 거냐면은 네이버에서 그냥 복리 계산이라고 치면 나와요. 복리 계산이라고 하면 계산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120원을 넣어놓고 33년 동안 월 복리 5% 주지도 않지만 월 복리 5%로 계산을 하면은 545원이 돼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은 라면 살 돈 33년으로 적금을 들어봤자 33년 후에 라면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적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어봤자 나오면은 적금 들었을 때 이걸 살 수 있었는데 안 사고 적금을 깬 다음에 살라니까 오히려 더 올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들어봤자 내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에 다 버린 거죠. 그 적금은 어떤 사람이 드느냐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적금을 들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여기 많은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뭐 이런 애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월급 받아가지고 뭐 애들 막 하고 뭐 나 안 입고 안 쓰고 막 그죠? 후라이팬 막 계란이 늘어붙어도 바꾸지도 못하고 막 예?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돈으로는. 아쉽게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어도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이런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요. 신라면이 무한한 건가요? 신라면이 어떤 고정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죠. 그냥 공산품이면 계속 찍어내는 상품이에요. 계속 찍어내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상품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이렇게 올라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신라면을 생산하는 사람은 계속 물가 상승률마다 비싸게 팔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비용을 갖다 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돈을 넣어놓으면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넣어놓고
남이 빼가는 건 여러분들이 못 가져가는 거고 그냥 이자만 나중에 챙긴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의 기능이 여러분들의 돈을 보관해서 금융은 돈을 굴리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규모를 만드는 게 은행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서 받아갖고 여기 딱 주고 거기서 뭐 이자 받고 이자 주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세요. 은행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싱가포르라든지 금융의 기능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자본이 없는 나라이기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의 기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금융을 키워야지만이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렇게 사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금융의 역할은 뭐냐면 자, 우리가 10억을 저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통장에 10억이 찍히죠.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는 BIS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급준 비율이라 그러죠. BIS 비율을 남겨놓고 다른 사람한테 또 9억을 빌려줘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융통됐지만은 이 사람 통장에도 또 9억이 찍히죠.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은행에 넣어놓고 또 은행에서는 또 빌려줘요. 10억을. 그러면 각자의 통장에는 또 10억, 9억, 8억, 1000 계속 찍히는 거죠.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통장에는 계속 다 10억, 9억, 8억, 1000이 있어요. 희한하죠. 10억이라는 돈이 한 번만 들어갔으면 모든 돈의 합산은 10억만 있어야 되는데 금융이란 기능은 뭐냐면은 이런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놓고서 계속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BIS 비율이 10%일 때는 돈이 100억이 융통이 되게 돼요. 이 논리로. 이해가 갑니까? 이제 이해가 가세요? 모르셨죠? 그냥 저금통인 줄 알았잖아. 돼지 저금통.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배 찢으면 그 돈 나오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돼지 저금통랑 똑같은 색깔 입으셨네. 예. 이게 금융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금융이 이게 BIS 불이 10% 지금 1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70억이라는 돈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10억이 들어가면은 한 70억 정도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금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경 예산이 뭐고 조금만 편성을 하더라도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돈 편성하면서 이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의 10배, 7배에 해당하는 돈들이 시중엔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에 대한 양이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이제 돈이 찍히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몇 배로? 지금 BIS 비율 17%, 13%면은 거의 풀린 돈의 7배 정도는 돌아다닌다고 보면 돼요. 7, 8배는. 7, 8배는 보면 되는데 한국 지금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작년 말에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막 금리가 또 되게 올라갈처럼 느꼈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제일 잘하는 건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누가 잘하나 평가해. 지가 심사위원이야. 평가만 하고 있어. 막 박병찬이는 어떻더라 뭐 그죠? 쇼킹 부동산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놀부? 걔는 얼굴이 안 나오잖아. 모임 했어요? 그 자꾸 그냥 세미나만 다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 자, 보면은 이제 예타 면제, 추경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다 돈을 푸는 거예요. 예타는 뭐냐면은 이제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돈이 많이 또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냥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돈이 많이 풀린다. 돈이 많이 풀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귀해져요, 흔해져요? 그냥 그것만 이해하면 끝이야, 그냥. 흔해지는 걸 왜 꽉 잡고 있으려고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것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모임에 따라다니시면 돼요. 금융기능 없이 순수히 투자됐다라는 가정을 한번 볼게요. 올해 또 돈이 풀려요. 그쵸? 또 막 3기 신도시니 뭐 어쩌니 토지 보상금이 엄청 풀려요. 그럼 40조 정도가 풀리는데 내년에 40조가 또 풀리죠. 그러니까 이 40조가 풀리면 아까 10배로 돌아다닌다 그랬죠. 그럼 400조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자고요.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되는가만 보자고요. 그래서 40조 중에 한 3%만 그냥 서울 아파트에 투자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냥. 부동산으로 받은 자금은 부동산으로 이동이 많이 됩니다. 부동산으로 받은 자금이 이 금융상품으로 이동은 잘 안 돼요.
또 금융상품에서 돈 버는 사람은 사실 금융상품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본 결과 부동산 부자가 더 많지 주식 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식 부자는 제가 들어본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애들은 그냥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가 주식 증여 많이 받고 무슨 뭐 3살짜리가 뭐 몇백 주가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백억이. 이런 기업들 어떤 가족들만 제가 알기로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 저 개인이 주식 해가지고 집 샀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40조 중에 3%만 서울 아파트에 투자된다 가정을 하면은 1조 2천억이 풀리는 거죠. 물론 7배가 더 풀리겠지만 1조 2천억이 풀려요. 1조 2천억이 서울 아파트에 투자가 되면 아파트 평균 그냥 10억이라고 잡고 전세 비율을 60%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서울 평균이니까 서울이 60%가 좀 넘죠. 그러면은 한 채당 사는 금액이 4억이 풀리겠죠. 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론은 채당 매입가가 4억 원이 투입이 되면은 3천 채가 거래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7배면은 2만 1,000채가 거래가 되는 거죠. 서울의 급매물은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2020년도에 40조가 풀려요. 끝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좀 돌아다니고 그렇게 뭐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잘 안 돌아다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송했었거든요. 저 방송하신 거 아시죠? 방송하고 세미나하고 상담하면은요 돌아다닐 시간 없습니다. 못 돌아다녀요. 제가 그래서 방송을 놨어요. 최소한 현장은 제가 실감나게 알아야겠다 그냥. 네? 방송을 놔야 제가 그나마 시간이 생겨요. 방송을 하고 다른 일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놓을 수 있는 게 방송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돌아다닐 시간이 있겠지만은 아마 방송하면서 유튜브까지 제작하고 상담하시면 아마 돌아다니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무슨 지도만 보고 다 말을 해. 지도만 보고. 쥐가 뭐 의사인지 알아. 무슨 엑스레이 찍어놓고서 여기 안 좋니 저기가 안 좋니 막 안 돌아다녀 보고 뭐 의사야? 쥐가? 예?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지도 보고 여기 있는 아파트가 많이 모여있고 여기가 뭐가 그렇잖아요. 그쵸? CT 촬영한 거 보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 무조건 임장이에요. 가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언론은 항상 두 가지 언론이 이렇게 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승론자가 있고 하락론자가 있듯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일산이 확 떨어졌다 그러면 왜 그런 기사를 썼냐 다시 올려라 막 또 반대 기사가 나오고 뭐 김현미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항상 언론은 상반된 주장이 두 개가 같이 나와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 언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올 거예요. 3,000채가 거래되고 더 많이 거래되겠죠. 이거는 순순히 토지보상금만의 얘기고 나머지 자기 자금들까지 다른 어떤 살려고 했던 의중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자금까지 움직인다면은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지금 형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시중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급매물들이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본 결과는 일산 빼고는 없어요. 일산 사람들 또 난리 나요. 그죠? 일산 사람들이 왜 난리 나요? 이런 말 하면은 자비로움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정의로움이야, 이기심이야.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 자,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얘기까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40조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찍히는 돈은 훨씬 더 많은 돈으로 계속 움직인다. 계속 움직인다, 돈은. 돈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난다. 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건 다른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것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도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없다가 아니야. 돈이 안 돌아. 네? 돈이 안 도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 곳 잃은 돈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돈은 안 도는데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자꾸 쓰라고 금리를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내리죠. 금리를 내리다 보면은 돈이 시중에 많아지죠. 그럼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흔해지는 거죠. 지가 갖고 있는 게 흔해지는 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희한하게 돈은 더 풀리고 경기는 안 좋으면 돈이 더 풀리고
돈이 더 풀리고 이상하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가격이 오르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럼 불안하니까는 실물 자산 쪽으로 돈이 가는 거고. 응? 돈이 막 많아지는데 막 은행에 적금해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막 반대로 하잖아. 그쵸? 맨날 은행이 몇 퍼센트 주나 써 있는 거 보고 벽에다 2.5%. 어? 그래서 경기가 불안한 것과 돈이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자, 천조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조면은. 서울이 4분의 1 잡고 인구 대비. 그러면 250조가 움직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250조가 움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7억 주고 산 게 120억이 되는 거야. 2년 만에. 어떻게 뭐 세종국토개발도 막 빌라 사라 그러고 이런 회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죠. 확 엄숙해지더만, 확 쫄더만. 67억에 산 거 자료 보여주니까 확 쫄아버려. 남자들 표정이 이러고 있다가 딱 120억 보여주니까 예? 110억이면 지금 110억에 팔으라고 난리예요. 예. 쫄리긴 싫고 부정하고 싶죠. 세금이요? 일반 가세. 법인은 법인 소득세. 예, 상관없죠. 25%. 얼마 남은지 또 계산하고 싶어요? 아, 본인이나 벌어. 남의 거 계산하지 말고. 예. 자,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